우리가 앞에서는 거울에 비친 상을 한번 보았었는데, 이번에는 렌즈로 관찰을 했을 때는 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록 렌즈에 의한 상입니다. 볼록 렌즈라는 것은 렌즈가 있을 때 양끝 렌즈 두께보다 가운데가 두꺼울 때 우리는 볼록 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볼록 렌즈에서는 이 물체가 초점 앞에 있을 때는 이렇게 확대된 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초점 뒤에 물체가 있을 때는 거꾸로 뒤집혀 있는 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보았나요? 거울에 의한 상에서 오목거울에서 이렇게 우리는 나타났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점 안에 물체가 있을 때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렌즈를 통과하게 됩니다. 렌즈를 통과하게 되는데, 굴절된 빛이 한 점에 모이지 않을 때는 여기서 발생한 빛을 연장시켜 보면 그 뒤쪽에 점이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일반적인 우리가 있던 물체보다 훨씬 더 큰 상이 우리 눈에는 보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뒤집힌 상을 볼 때는 어떻게 되냐? 초점 바깥에 물체가 있을 때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렌즈를 따라가서 굴절이 되고 한 점에 빛이 모이게 되는데, 그때 보시면 바닥보다 아래쪽에 물체가 상이 맺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 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볼록 렌즈에서 초점 위에 있을 때 물체는 어떻게 되느냐? 물체가 그대로 굴절을 했는데 서로 빛이 만나지 않네요. 그러면 연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장을 해도 쭉 빛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초점에 물체가 있을 때는 볼록 렌즈로 그 물체를 확인할 수가 없다. 우리 눈에는 물체가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빛이 렌즈를 만나게 되면 굴절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렌즈를 만나면 굴절이 일어나는지 빛의 굴절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이동하고 있는 물질에서 다른 물질을 만나게 되면 그 물질과 물질 사이의 경계면에서 빛의 진행 방향이 꺾이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빛의 굴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게 되는 현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서로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왜 빛이 굴절하게 되느냐? 먼저 그림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자동차가 열심히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스듬히 잔디밭을 들어가게 된다면 먼저 잔디밭을 닿게 되는 바퀴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하지만 반대쪽에 있는 바퀴는 여전히 아스팔트에 있기 때문에 느려지는 쪽과 빨라지는 쪽, 느려지는 쪽으로 꺾이게 되면서 굴절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로 공기 중에서 이동하고 있던 빛이 다른 물질을 만나게 되면 속력이 달라져서 굴절하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또 다른 그림을 봤을 때 공기에서 물로 빛이 굴절이 일어날 때 들어가는 빛을 입사각이라고 하고 굴절된 빛의 각을 굴절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굴절각은 물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입사각과 굴절각은 서로 다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으로 빈 컵에 우리가 동전을 집어넣었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동전이 물을 넣게 되면 동전이 보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빛의 굴절에 의해서 동전이 떠 보이게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볼록 렌즈를 이용한 빛의 굴절과 그 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록 렌즈에서 우리 앞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한 것은 돋보기와 현미경이 있었죠. 그러면 또 다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볼록 렌즈에서 빛의 굴절은 앞에서 보았듯이 한 곳에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에서는 굴절된 다음에 한 점에 모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럼 먼저 볼록 렌즈의 이용에서는
빛을 한 점에 모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돋보기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햇빛을 가운데 모으고 종이나 나무를 세울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현미경이나 돋보기로 초점 가까이에서 물체를 잡았을 때는 그 물체의 모습을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여준다라는 거 얘기를 했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원시용 안경이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원시가 무엇이냐? 원시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눈의 이상을 우리는 원시라고 합니다. 보통 원시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어른들의 노안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어떻게 되냐면 눈 안에 있는 수정체가 잘 수축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수축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각이 망막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망막 훨씬 뒤쪽에 모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으지 못하는 빛을 교정렌즈, 즉 원시형 안경을 착용을 해서 그 빛을 좀 더 안쪽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볼록렌즈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파란 쪽 화살표를 봤을 때 바깥으로 초점이 잡혔지만 교정렌즈, 즉 볼록렌즈를 눈앞에 두면 조금 더 꺾어서 안쪽에 망막에 상이 맺힐 수 있게끔 교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록렌즈로는 원시형 눈을 교정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오목렌즈에 의한 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목렌즈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볼록렌즈는 양끝보다 가운데가 두꺼울 때 볼록렌즈라고 했습니다. 오목렌즈는 그 반대로 양끝의 렌즈의 두께보다 가운데 부분이 얇은 것을 우리는 오목렌즈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목렌즈로 우리가 상을 본다면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서 있고요. 물체가 렌즈에서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는 조금씩 작아진다라는 특징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그림에서 오목렌즈에서는 빛을 밖으로 퍼뜨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빛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퍼진 빛에 연장선을 그었을 때 서로 만나는 지점에 상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의 크기는 물체보다 작게 나타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목렌즈에 의해서 빛의 굴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그 굴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목렌즈에서 빛의 굴절은 나란한 빛이 오목렌즈에 입사를 했을 때 그 빛은 오목렌즈 뒤에 한 점에서 빛이 퍼져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빛이 모이는 지점에서 허상이 생긴다라고 한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해서 오목렌즈는 빛을 밖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을 해서 오목렌즈는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 확산형 발광 다이오드를 우리는 LED라고 합니다. LED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OLED라고 해서 많이 사용을 하지만 예전에는 LED, 모니터나 휴대폰 화면 등에 보통 많이 사용을 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오목렌즈를 달아서 빛이 여러 방향으로 잘 퍼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자동차 안개 등에도 오목렌즈가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고 있는 데는 또 무엇이 있느냐? 바로 근시용 안경에 사용이 되는데, 먼저 근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 근시라는 것은 먼 곳을 잘 보지 못하는 눈의 이상을 근시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눈 나쁜 친구들이 대부분 근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근시는 너무 빛이 굴절이 돼서 망막보다 더 앞쪽에 상이 맺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목렌즈를 눈앞에 두면 빛을 좀 더 퍼뜨려주는 역할을 해서 뒤쪽에 상이 맺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오목렌즈는 렌즈의 양끝보다 가운데가 더 얇을 때 오목렌즈라고 얘기를 했죠.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렌즈가 많이 나타나지만 이런 형태의 오목 렌즈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림에서도 양 끝이 가운데보다 훨씬 두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가 훨씬 더 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오목 렌즈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